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 다양화되고 골든타임 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재난 종합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실전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 기반 훈련인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및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훈련은 가상 상황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수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단계별 상황을 함축적으로 재현하여 약 1시간 내외로 훈련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훈련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안전 한국 훈련 및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동해시와 동해소방서가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는 민, 관, 군 합동훈련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자원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훈련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 구급 대응 훈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긴급구조 현장 지휘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의 목적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관리 책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발생 시 동해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여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수습,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재난현장 구급대응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재난 현장에 설치되는 응급의료소는 강릉 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동해시 보건소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본 훈련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영동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소장은 동해시 보건소장이 되며 의료진과 지역 내 재난의료지원단인 동해소방서 119 구급대와 동해병원, 동인병원 인근 관서 구급대 등이 협력하여 응급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일 실시하는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훈련을 통해 동해시 관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붕괴 및 화재 상황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인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활동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훈련의 단계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1단계로 지진 발생, 상황 전파, 초기 상황 판단 회의 등 재난 초기 대응 과정이 전개되고 2단계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되어 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긴급구조 활동이 전개되며 3단계 추가 붕괴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다수 사상자에 대한 구급 대응 활동과 구조 대상자에 대한 구조 활동이 전개되고 4단계 유해 물질 누출에 따른 유해 화학물 정찰 및 제독 활동, 건물 연소 확대에 따른 화재 진압 활동이 전개됩니다. 5단계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화재 진압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통합지휘회의를 거쳐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 대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마지막으로 훈련이 종료되겠습니다. 훈련 평가는 행정안전부 평가관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평가관이 훈련 진행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 훈련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 관련기관의 민관군 합동으로 각종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응급 복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활동이 진행되는 무선교신 내용들을 별도의 오디오를 통하여 일부 공개함은 물론 관측이 어려운 지점의 상황들은 드론과 촬영용 카메라를 활용,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하여 송출하게 됩니다. 오늘 훈련은 소방, 군견, 작전 차량, 유관기관 긴급차량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되어 대규모로 진행되는 관계로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발음, 연기, 사이렌 등으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기에 의한 강한 바람으로 물건 등이 날릴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훈련에 동원되는 인원, 장비 규모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와 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의 대응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규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비상 2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팀장에서 과장으로 상향하고 근무인원을 13플러스 알파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중산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소방력으로 전면 대응 필요시에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근 관서 지원 출동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오늘의 훈련 상황은 비상 2단계와 소방 대응 1단계로서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없이 시 규모 통제단의 전면 가동 상황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시작 5분 전입니다. 본 훈련에 참석하신 평가위원 및 참관인께서는 참관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망상 컨벤션 센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을 실시하는 망상 컨벤션 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712.07제곱미터 건물로 동해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에 준공되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2024년도 대관 건수는 38건으로 유관기관 단체 직원교육, 워크숍, 각종 법정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7,5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에 따른 유관기관 상호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시는 각 기관, 단체 참여자께서는 정위치에서 훈련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훈련의 진행 순서는 훈련 개요 보고 및 메시지 전달 후 동해시 초기 상황 확인 및 보고, 경보 시스템 송출, 망상 컨벤션 센터 자위 소방대원들의 대피 안내 및 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 단계, 동해소방 선착대 및 동해시 긴급구조 통제단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 진압 등 비상 대응 단계,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수습 복구 단계, 마지막으로 평가관, 행정복지국장, 서장님의 강평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상황은 2025년 5월 23일 14시경 동해시 서쪽 내륙 10km 지점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하여 망상 컨벤션센터 건물 붕괴 및 화재 발생으로 연소 확대되어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 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훈련을 주관하는 동해시, 동해소방서, 훈련시설을 제공해주신 동해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시보건소, 경찰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육군 23경비여단, 쌍용 ENC 동해공장,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동해동인병원, 대한적십자 동해지구협의회,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 KT넷코어, 동해시 의용소방대, 참빛 영동도시가스 등 16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서 320여 명의 인력과 5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지진 긴급 전파에 근거한 훈련 메시지가 부여되면서 시작되겠습니다.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14시경 동해시 서쪽 내륙 10km 지점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하여 망상 컨벤션센터 건물이 지진으로 일부 붕괴 및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 낭독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14시경 동해시 서쪽 내륙 10km 지점에서 규모 6의 지진 발생으로 즉시 안전한 지진 대피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지진 조기 경보를 접수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상황 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재해 문자 전광판에도 지진 발생 상황을 송출하게 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14시경 우리시 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여 동해시 협업기능반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소집하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각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해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가동되고 주민 대피 및 초기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통제관 주재의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본부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119죠?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기 동해시 망상 컨벤션 센터인데요.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분위기 취소도 상당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건물 내부 사람들에게 대피 방송을 실시해 주시고 자위 소방대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은 사람을 위해 전화는 끊지 말고 상황을 계속 알려주세요. 배가 우려됩니다. 지금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동해 망상 컨벤션 센터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발생, 동해지휘, 전제적으로 동해구조,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차, 모든 조치를 무코펌프, 취하여 무코험지, 주시기 바랍니다. 무코구급,
또한 청곡 교육 금지, 기관부로 청곡 대한민국 땡길, 정부 단계를 청곡 구급, 주의해서 국산방부, 경계로 국산 상향하도록 경영, 하겠습니다. 국산 구급 출동. 현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위 소방대원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심한 건물 흔들림으로 망상 컨벤션센터 건물 및 출입구에서 사고 상황을 인지한 직원의 안내로 직원들이 먼저 탈출하고 있으며 자위 소방대원들이 대피 인원과 부상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비상계단을 통하여 즉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문을 닫은 후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합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장 주의 대장이 출동대에 알립니다. 각 출동대는 개인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운행 하고 현장 도착 시 그 상황 보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기 바람. 현장 활동대원들은 개인 안전장비 착용 상태 확인과 내부 진입 전에 그 안전 확보를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 활동하기 바람. 신고를 받고 동해 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출동 요청하기 바람. 무코펌프 도신. 동해 상황 수신. 동해지 여기 무코펌프 컨벤션 센터 입구 통과 중 대상물 다량 연기 발생. 현지 출동로 일부 구간 도로 균열 발생했으나 출동 이상 없습니다. 동해주의 수신. 신고를 받고 동해소방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휘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착대인 동해지 여기 무코펌프에서 무코펌프 현장 지휘대의 역할을 현장 수행합니다. 도착. 무코펌프에서 각 출동대 알립니다. 현 시간부로 무코센터장이 망상 컨벤션 센터 건물 화재 현장을 지휘하겠든 동해지 여기 무코센터장인데 현장 확인한 바 건물 붕괴 외부로 불길이 치닫고 있는 상황. 다수 구조 대상자 건물 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추가 소방력 지원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해소방서 후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휘차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지휘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동한 진압대는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조대는 인명검색 및 인명구조를 실시하게 되며 구급대는 구조 대상자 응급분류, 처치 및 이송 등을 실시합니다. 건물 화재 현장은 화염과 지속된 열에 의한 노출로 붕괴 등 해당 건물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인근에 밀접한 건물 또는 행인 등의 2차 피해와 폭발로 인해 상당한 손상을 입은 건물의 화재까지 구조대원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 등 심각한 2차적 재해 우려가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재난 현장은 현장 지휘대장이 지휘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임무 부여하겠습니다. 북호 센터장은 건물 정면, 천곡 센터장은 건물 좌측, 북산 센터장은 건물 우측, 북평 센터장은 건물 후대에서 방면 주의하시고 구조 대상은 구조대원 2인 1조로 편성해서 내부 인명 검색하기 바랍니다. 북호 구급은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다수 사상자 시스템 관리하시고 환자 평가 및 이송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 현장 지휘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팀별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대원들은 진입 및 활동 시간 체크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별 태그판에 인식표를 부착 후 현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임시 의료소가 설치되어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며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까지 구급대장이 임시 의료소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해 상황
지휘대장. 여기 동해 상황. 망상 컨벤션 센터 재난 현장 상황 보고하겠음. 현재 상황은 그 컨벤션 센터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돼서 현재 1층에서 2층으로 연소 확대 중에 있고 이용자는 일부 자력 대피하였으나 아직 내부에 다수의 구조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의 지원 요청 바람. 이상. 동해 상황 수신. 인근 관서 및 유관기관의 인력 및 장비 즉시 지원 요청하겠음. 이상. 현장 안전정보관이 현장 출동되게 알립니다. 현재 화재 건물은 건물 2층으로 연쇄 중이고 2차 붕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활동 대우는 2인 1조로 활동하고 반드시 퇴로 확보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 활동에 임하기 바람. 현재 재난 현장의 원활한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하여 건물 앞쪽으로 제1소방통제선을 긴급 구조 지휘대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동해 상황. 여기 임시 의료부장. 여기 동해 상황. 현재 망상 컨벤션 센터 내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되는 상황임. 임시 응급 의료소와 환자 집결지는 센터 건물 인근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및 인근 관서 구급 차량 즉시 추가 출동 바람. 동해 상황 수신. 관내 구급 차량 추가 출동 조치하였고 인근 관서 구급 차량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지휘대장이 그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세부 작전을 지시하겠습니다. 그 진압대는 건물 좌측과 우측에 집중 방사하여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구조 구급대원은 건물동 입구에 구조 대상자 접근해서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 병원 이송 조치 하기 바랍니다. 현장 안전 점검하는 대원 진출 상황 수시로 체크해서 안전 확보하고 건물 외부 균열 등이 있는지 위험 평가하기 바랍니다. 구조대장은 그 신속 동료 구조팀 구성해서 만약에 그 대원 고립 사고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구조대장 수신. 신속 동료 구조팀은 4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원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조치하겠음. 이상. 지휘대장, 여기 임시 의료수장인데 현장 상황 보고하겠음. 현재 건물 입구 구조 대상자 15명 발생하여 상태 파악한 바 지연 1, 긴급 2, 응급 1, 비응급 11입니다. 건물 내외 다수의 구조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구급 차량 지원 요청 바람. 지휘대장 수신 추가 구급 차량 지원 요청하겠음. 현재 정면에서는 현장 지원들이 알립니다. 현재 감염이 거세고 건물 전체를 연소확대되고 있어 건물 붕괴 우려가 있으니 현장 활동 대원은 개난장비 이상 유무 순위 점검하고 진입 전 개인 인식표 최고 상황 판에 붙여 지시받지 않은 단독 해용은 절대 금하고 안전을 최우선하여 활동하기 바람. 참관인 여러분, 우측 건물 정면 옥상 구조 장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대장, 여기 구조대장인데 옥상 구조대상자 2명 발견. 지휘대장 수신했고 그 옥상 구조 대상자는 그 건물 붕괴 및 화재 연소 우려가 있으니 굴절차와 경량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1층으로 안전하게 구조하기 바랍니다. 구조대장 수신.
동해소방서 상황실에서는 무전을 통해 들어오는 교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장 상황 판단 후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에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며 각 부서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소집 및 추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면에서는 구조 진압대원들이 건물 내에서 대피하여 쓰러진 부상자들을 들것과 부축으로 의료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우측 건물 정면 옥상 구조 장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2층을 수색하던 구조대가 추가로 구조 대상자 2명을 발견하여 굴절차와 경영 사다리차를 통해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우측에 전개된 굴절 사다리차는 최대 전개 각도에서 최대 9층, 최대 28m 높이의 건물까지 구조가 가능하며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바스켓은 2인승으로서 최대 350kg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동해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고가 사다리차는 최대 전개 각도에서 최대 18층, 최대 53m 높이의 건물까지 구조가 가능하며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바스켓은 2인승으로서 최대 200kg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경형 사다리차는 최대 작업 높이 15m, 물탱크 용량 1,800리터, 폼탱크 용량 200리터로 신속하게 저층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동해소방서 화재 진압대는 구역별 4개 센터, 1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88명의 진압대원과 31대의 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주택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 활동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소방서 119 구조대는 구조대원 16명 3개 팀으로 편성되어 화재 및 산악, 순환, 동물구조, 생활민원 활동 등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쉼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1,369건의 구조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31명의 소중한 생명을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대장, 지휘대장, 여기 구조대장, 옥상 구조대상자 2명, 굴절 사다리차와 경영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구조 완료함. 지휘대장 수신. 그리고 또 다른 구조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인명 검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구조대장 수신. 구조대장이 옥상 구조 대상자 2명에 대한 구조 완료 결과를 무전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선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 펌프 차량은 2차 사고 대비 경계 관창으로 주변 경계를 하고 (1차) 출동대가 화재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구급대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동해소방서 상황실에서 요청한 화재조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진단한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 차단을 실시하고 가스공사는 현장 안전 진단을 하여 원활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과 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휘대장, 여기 구조대장. 2층 건물 내부에서 구조 대상자 3명 발견. 사실 안전하게 구조하기 바람.
본부석 좌측에는 현재 119 구급대가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현재 51명의 대원과 6대의 구급 차량으로 24년 한 해 평균 7,408건, 4,141건의 환자를 처치 및 이송함으로써 개인 질병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현장에서 병원 치료 전 단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수속 가동 구조대가 구조 대상자 3명을 발견하여 들건 및 부축으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휘대장, 여기 구조대장. 건물 내 구조 대상자 3명 들 것으로 안전 구조 완료함. 지휘대장 수신 계속해서 인명 검색하기 바랍니다. 구조대장 47. 현장 안전 진단과 2차 피해 방지 활동을 마친 유관기관 차량과 인원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출동대가 출동하여 초기 진압 및 인명구조, 구조된 구조 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재난사고에 대응하고 있지만 화재는 쉽게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균열 부분 붕괴 및 화재가 계속 확산되면서 건물 상층부와 인접동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방력의 부족을 판단한 현장 지휘대장은 동해 소방서장에게 통제단 가동 및 소방력을 지원 요청합니다. 1호 여기 동해지휘 현재 사고 현장은 계속해서 상층부로 연속대 중이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매몰자 등 다수의 구조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 소방력이 필요하고 현재 소방력은 대응 불가합니다. 재난 대응 1단계 발령하였고 추가로 통계단 가동을 요청합니다. 1호 수신 1호에서 알립니다. 현 시간부로 대응 1단계 발령에 따라 동해시 긴급 통제단을 가동하겠음. 동해 상황은 전 직원 의용 소방대원을 비상 소집하고 동해 재난상황실 공통통합으로 발령,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통제단 가동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동해시 통합지원본부 보건소 신속 대응반 가동 요청하기 바라며 인근 간서 응원 출동 요청하기 바람. 현장에 도착하는 출동대는 대원의 안전과 인명 구조를 최우선하여 활동하고 긴급 구조 지원기관의 상황을 전파하기 바람. 참가인 여러분, 현재 망상 동해 컨벤션 상황 센터에 수신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지금 즉시 동해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겠습니다. 동해 상황에서 알립니다. 대응 통과할 과장은 지금 즉시 현장으로 통제단 출동 바랍니다. 이상. 현재 망상 컨벤션 센터 재난 현장에 동해시 긴급구조 통제단과 응급의료소 차량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긴급구조 통제단은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 지휘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통제단원들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지휘권 이양 후 수시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구조와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화 통제단 버스 현장 도착. 불이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 경보 설비가 있으면
경보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리고 지금부터 재빨리 119로 신고합니다.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대응 계획부는 1차 상황 판단 회의를 준비하시고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원부에서는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요청을 해주시고 연락 공고 담당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통제단원들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소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지휘권 이양 후 지휘대장, 여기 임시 응급의료소장, 현시간부로 보건소장에게 응급의료소 지휘권 이양 완료했음. 현장 응급의료소장 수신. 현장 지휘대장 수신. 동해시 보건소장 지용만입니다. 현 시간부로 현장 응급의료소 가동을 알리며 제가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다수 사상자 관리를 총괄 지휘하겠습니다. 반원 부정하겠습니다. 훌륭한 현재 동해시 또한 현장응급의료소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된 구조 대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및 응급의료 자원 공급, 임시 영안소 등을 운영하며 동해시 보건소장이 응급의료소장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이 도착함에 따라 현장 지휘대장이 통제단장인 동해소방서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경 지진으로 망상 컨벤션 센터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되어 순서 확대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명 피해는 4명, 부상 19명, 현재 소방 동원 현황은 인원 총 48명, 장비 18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은 3곳이 도착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동해소방서장은 현장 지휘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재난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육상 재난 현장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기관으로서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동해소방서장이 되며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부로 구성되어 긴급구조 대응 계획에 따라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상호 간의 공조체제 구축 등 재난 현장에서 각각 세분화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측에 현장 지휘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현장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 대응계획부에서는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하고 각 부별 운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후 14시 30분에 1차 상황 판단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제단원 및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장 지도를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보건소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최종 단계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대형 재난 현장 지원 및 응급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실제 재난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을 도와 재난 현장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사상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 응급의료소는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임시영안소로 운영되며 분류반에서는 중증도 분류표를 활용하여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의 4단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사망자는 재난 현장 임시영안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통제단 한번 알립니다. 지금 즉시 그 통제단 현장 주의소로 집결하기 바랍니다. 금일 훈련은 의료 대난원으로 디멧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정면에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현시간부로 동해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현장을 지휘하겠으며 부여하겠습니다. 현장 대전 구조 및 화재 진압에 주력하고 획기적 계획부장은 상황 판단 회의 준비 및 유관기관 등의 상황을 재점파하기 바라고 재난상황 분석하여 작전계획 수립하기 바라며 연락 홍보 담당은 비상경고 방송과 언론 브리핑 준비하여 주시고 자원지원부장은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또한 대응계획부장을 통제단장 보좌 통제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금 이거 하셨는데 비상경보 차량 출동 기다려. 차 온다. 현장 지휘대장으로부터 재난 상황과 초동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통제단장은 지휘권 이항에 따라 동해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을 선포하였습니다. 통제단은 지휘, 조정,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재난 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 단체의 연락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 대응, 수습, 복구, 종료 시까지 모든 상황에 맞춰 기능별로 대응하고 유관기관 간의 사고 수습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통제단장으로부터 비상경고 방송 지시를 받고 현 재난 상황의 위험성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경고 차량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소 이송반 연락관이 현재까지의 사상자 이송 현황을 무전 보고하겠습니다. 통제단 대응계획부장, 통제단 대응계획부장, 여기 현장 응급의료소 연락관, 현재까지 사상자 조치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사상자 20명, 사망 1명, 긴급 3명, 응급 3명, 비응급 13명으로 6명, 긴급 3명, 응급 3명은 정원 이송하였고 14명, 비응급 13명, 사망 1명은 의료소 대기 및 임시정환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이상. 대응 현장 실시. 사상자 발생 시 수시 보고하기 바람. 곧이어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2차 유관기관이 출동을 하여 주변 제2통제선 및 현장 통제 요원 배치 등 유관기관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응 전략팀장이 현재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14시경 동해시 서쪽 내륙 10km 지점에서 규모
경기에서 망상 판매자 건물이 일부 붕괴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 총 사상자는 20명으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13명 발생했으며 관내 병원 이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자력 대피인원은 13명 의료소 대기 중에 있으며 사망 1명은 임시 영화소에 인지하였습니다. 이상 그 간략히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에 따라 현장 출동 연락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 참빛 영동가스, KT 동해지점, 동해동인병원, 동해병원, 동해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유관기관은 연락관 각 한 명을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연락관 대기소로 파견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지원 장비는 자원 집결지에 위치하며 연락관과 수시로 상황을 연락할 것이며 경찰은 2차 통제선 설치 및 경계요원 배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3차 유관기관이 출동을 하여 연락관 파견 및 환자 이송 등 유관기관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이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경보 설비가 있으면 경보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리고 재빨리 119로 신고합니다. 참관인 여러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라 현장 출동 연락을 받은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회복지원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유관기관은 연락관 각 한 명씩을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연락관 대기소로 파견하고 지원 장비는 자원 집결지에 위치하며 연락관과 수시로 상황을 연락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회복지원차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이재민 회복 지원을 위해 2대를 도입하여 영동과 영서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편히 쉴 수 있는 프리미엄 좌석 및 휴식 공간, 조리 공간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대기소의 용도는 현장 투입 전 인원 장비 대기, 대응 요원들의 휴식 및 교대조 요원입니다.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재난 현장 언론 브리핑 실시할 예정이니 기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핑에 앞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23일 14시경 동해시 망상 컨벤션 센터 내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소 확대 중이며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요구조자 및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는 지금 현재 사망 1명, 중상 6명, 경상 13명 등 총 20명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명 피해와 이송에 관한 사항은 현장 응급의료소장님이신 동해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장인 동해시 보건소장 지용만입니다.
먼저 사고 피해를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환자 병원 이송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시 중증도 분류를 하여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에 따라 위급한 환자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부터 현재까지 14시 40분까지의 인명피해 현황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경에 발생한 망상 컨벤션 센터 붕괴 사고로 인하여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1명, 중상자 중 긴급 환자 3명, 응급 환자 3명, 비응급 환자 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1명은 임시 영안소에 안치 중이며 긴급 환자 3명은 곤역예상센터 원주기독병원에 2명, 곤역응급의료센터 강릉 아산병원에 1명을 이송하였고 응급 환자 3명은 곤역응급의료센터 강릉 아산병원 1명, 지역 응급의료기관 동해병원 1명, 동해동의병원 1명을 이송했으며 비응급 환자 13명은 현장 응급의료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명피해 현황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해소방서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대응 1단계를 방일령하고 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에도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시간 후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곧이어 하겠습니다. 응원 요청을 받은 인근 관서 출동 차량이 주변 붕괴 구조물 등에서 구조 대상자 인명 검색 및 구조를 위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 차 상황 판단 회의를 마친 긴급구조 통제당장은 연락관 회의소에서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합지휘회의에는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 통제단 각 부장,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으로 구성되며 각 지원기관별 임무부여 및 지원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각 지원기관께서는 동원 인원이나 장비 상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5월 23일 14시경에 지진이 발생하여 망상 컨벤션 센터 건물이 붕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사상자는 20명으로 사망 1명, 중상 6명, 13명이고 현재 자력 의료소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망 1명은 임시 응급의료소에 임시 영화제 안치되어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관에서는 지원 현황을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출동대에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건물에 화재가 연소되어 현재 일부가 붕괴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릉, 삼척, 태백, 환동의 특수대원단은 화재 진압에 임해 주시고 특히 대원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위치로 현장 지휘부장이 인근 관서 응원 출동대에게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장 지휘부장이 응원 출동대에 다시 한번 세부 작전을 지시하겠습니다. 삼척, 강릉, 환동의 태백펌프 진압대원은 화재 진압 활동을 좌우측으로 실시하고 특수대응단은 인명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구조물과 내부에서 구조 대상자 인명 검색 및 구조를 위해 드론, 탐색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은 인간보다 최소 10,000배 이상 발달될 후광 능력을 이용하여 산악지역에서 조난된 사람을 찾고 붕괴 사고로 매몰된 요구조자의 위치를 찾도록 특별히 훈련된 특수목적견입니다. 인명구조견은 2년 이상 훈련 과정을 거치고 20여 가지의 평가를 통과하여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소방본부에는 구조견 3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활동 실적은 총 810회 출동하여 46명 구조하였습니다. 인명구조견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 30명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구조견 단디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건물 붕괴에 따라 구조대원들이 붕괴 건물에 고립된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유압 장비를 사용하여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압 전개기는 유압 엔진 펌프에서 발생시킨 유압을 활용하여 무이체의 틈을 벌리거나 압착할 수 있는 장비로 특히 차량 사고 현장에서 유압 절단기와 함께 매우 활용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관이 재난 현장의 위험한 현재 상황을 전 대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점검관이 현장 활동 대응에 알립니다. 현재 건물 우측이 일부 붕괴되고 추가 균열이 우려되며 건물 반경 50m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니 현장 활동 시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경보 설비가 있으면 경보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리고 재빨리 119로 신고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는 집안의 물건을 꺼내려 하지 말고 재빨리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진화용으로 화재가 성장했을 때에는 소화기를 아무리 사용해도 화재에 역부족입니다. 구조대장이 붕괴 현장에서 추가로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여 현장 지휘부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장, 여기 구조대장. 붕괴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 2명 발견. 현장 지휘부장 안전하게 그 안에 유의해서 구조하기 바랍니다. 구조대장 수신. 매몰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유압장비 및 에어백, 공합지지대,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여 건물 내부에서 인명검색을 하던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된 4명의 구조 대상자가 들것으로 의료소에 이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장, 여기 구조대장. 붕괴 지역에 구조대원 고립자 1명 발생. 상태는 경상으로 추정. 동료 신속 구조팀을 투입시켜주기 바랍니다. 지휘부장 수신. 그 동력 신속 구조팀 즉시 투입시키겠습니다. 그 신속 구조팀은 건물 일부 그 붕괴 지역에 현장 활동 구조대원이 고립된 상태. 그 동력 신속 구조팀은 즉시 출동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몰자를 구조하던 구조대원 1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동료 신속 구조팀이 신속히 투입되어 고립된 동료 대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휘부장, 여기 구조대장, 붕괴 현장 및 건물 내부에서 구조 대상자 7명 구조 및 이동 완료. 현장 지휘부장 수신. 계속해서 붕괴 현장 및 건물 내부 구조 대상자 인명 검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조대장 수신. 구조대장이 붕괴 현장 건물 내 구조 대상자 7명을 구조 완료하여 지휘부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19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나 구조 구급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주소나 건물 위치 또는 주변 큰 건물 등을 말해주시고, 화재의 경우는 보일러실, 주방 가스렌지 위 등 화재 발생 위치와 사람이 없으면 몇 명 정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 신고 시에는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미리 알려주면 출동 중 구조구급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 경보 설비가 있으면 경보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리고 재빨리 119로 신고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는 집안의 물건을 꺼내려 하지 말고 재빨리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 여기는 대한저식자사 동해시협의회 연락원입니다. 화재로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건강 체크와 음료 등 봉사 물품 전달 및 재난 심리 상담하였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적십자사 봉사자들이 화재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해 보온이불, 음료 등 응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체크와 재난에 따른 심리 상담을 통해 이재민의 정신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동해지구 협의회에서는 동해시 어느 곳에서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지휘부장, 여기 구조대장인데 컨벤션센터 건물 내부 수색한 바 더 이상 구조 대상자 발견하지 못하였음. 현장 지휘부장 수신. 구조대장은 안전에 주의하며 다시 한번 수색을 하면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구조대장 수신. 동해소방서 119 구조대는 구조대원 16명 3개 팀으로 편성되어 화재 및 산악, 순환, 동물구조, 생활민원 활동 등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쉼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1369건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31명의 소중한 생명을 긴급구조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주변에 원활한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시 재난지휘차 및 KT 유관기관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정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KT에서 원활한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기지국가 이동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장이 교대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에 구조원들이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고 아직까지 남을 수 있는 인명 구조, 인명 검색에 철저를 하기 바라며 또한 안전에 최우선해서 활동하기 바랍니다. 이상. 통제단 여기 KT 연락관 원활한 통신선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매몰된 구조 현장에서 인면 탐색하던 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를 위하여 잔해물을 제거, 구조 대상자 수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는 붕괴 현장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복 교육 훈련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제단 여기 시청 연락관 붕괴된 건물의 안전 진단 결과 건물 외벽에 뜨거운 열기가 있고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 4층 임무 수행을 완료한 시청, 한국전력공사 연락관이 통제단의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단 여기 한국전력공사 연락관 전기 설비 안전 진단 결과 건물 인입 전기 차단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응부장 수신. 현장 지휘부장, 여기 현장 의료소장, 응급의료소에서 화상 환자를 신속히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니 헬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휘부장 수신. 동해 상황 응급의료소에 3도 화상 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히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니 헬기 지원 요청하기 바람. 동해 상황입니다. 헬기 지원 요청 수신하였습니다. 이상. 현장으로 출동 중이던 헬기가 기상 악화로 철수한다고 방금 무전 수신되었습니다. 삼도 화상 환자는 부득이하게 구급차로 육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오지 않을까? 내가 예비를. 119 구조대는 붕괴 현장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복 교육 훈련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환경과 육군 23 경비여단 해국 제동팀이 출동하여 컨벤션 센터 주변에 누출된 유해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독 작업을 실시하려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수대응단 화생방 제독차는 탑승 인원이 2명이며 제독 능력은 인체 제독 시 시간당 일반인 60명 또는 환자 6명을 제독할 수 있고 차량 제독 시 시간당 6대에서 8대를 제독할 수 있으며 지역 제독 시 시간당 4,000에서 6,000리터를 제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려 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는 집안의 물건을 꺼내려 하지 말고 재빨리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초기 화재나 작은 불일 경우에는 소화기로 충분하지만 화재가 확대되면 소화기를 사용해도 화재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소의 비응급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동해시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긴급, 응급 환자들은 중증도 분류에 의해 구급 차량으로 이송이 되었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소방버스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건물 화재 현장은 화염과 지속된 열의 노출로 붕괴 등 해당 건물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인근에 밀접한 건물 또는 행인 등의 2차 피해와 통계단 여기 현장 지휘부장 현재 그 건물 전층에 연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압대 추가 출동대 지원 요청 바랍니다. 통계부장 수신 진압대 출동시키겠음. 화재가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됨에 따라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보한 119 상황실에서는 화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응원 요청한 인근 소방관서인 삼척, 강릉, 한동의 험지펌프, 정선, 해군, 쌍용 물탱크 차량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작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형 화재를 일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화점을 중심으로 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일제히 대량 방수를 실시하는 공격 전술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건물 화재 현장은 화염과 지속된 열의 노출로 붕괴 등 해당 건물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인근에 밀접한 건물 또는 행인 등의 2차 피해와 폭발로 인해 상당한 손상을 입은 건물의 화재까지 구조대원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 등 심각한 2차적 재해 우려가 있습니다. 참가인 여러분,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차량에서 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수 압력은 통상 5에서 7kg/j 제곱센티미터이며 방수량은 1분당 작은 수간의 경우 130리터, 큰 수간은 350리터가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 시 소방 펌프 차량의 용량은 3,000리터이며 사용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소방 용소 확보는 화재 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해소방서 화재 진압대는 구역별 4개 센터 1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88명의 진압대원과 31대의 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주택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활동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경보 설비가 있으면 경보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리고 재빨리 119로 신고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는 집안의 물건을 꺼내려 하지 말고 재빨리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진화용으로 화재가 성장했을 때에는 소화기를 아무리 사용해도 화재의 역부족입니다. 건물 내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합니다. 잠시 후에 최종 종합 지휘를 현장 지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협력관님 그리고 동지의 단원은 모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단 여기 현장 지휘부장 건물 전체 일제 방수 실시하여 화재는 완진하였습니다. 대응부장 수신 차량 안전하게 철수 조치 바랍니다. 현장 지휘부장이 통제단에 일제 방수 실시 후 화재 완진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렬했던 화재도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어느덧 안정이 되었으며 잔화정리 등으로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화재 현장 합동 사고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 차량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조 및 화재 현장 활동 사항이 완료되어 합동 사고 조사를 위해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찬빛 영동가스 관계자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비상 계단을 통하여 즉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문을 닫은 후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지금 긴급구조통제단에서는 통제단장 주관하에 재난 상황 종료 여부 판단과 지휘권 이양식의 논의 등에 대한 통합지휘회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최종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소통에 간단하게 브리핑 보고 바랍니다. 응급의료소장 지용만입니다. 응급의료소 사상자 조치 현황을 보고합니다. 사상자 총 30명 중 사망 2명, 긴급환자 5명, 응급환자 6명, 비응급 환자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상자 총 10명은 중증도를 분류하여 각 병원으로 분산 이송 완료하였으며 사망자 2명은 임시 영안소에 안치 후 건물 붕괴 및 화재 현장 사고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반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신원 확인 후 최종 유가족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유관기관 협력관님과의 그 최종 통합 지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관인 여러분, 정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난 현장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2조에 따라 현장 복구를 위해 동해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인 동해시 행정복지국장에게 지휘권 협의서 전달 등 상황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지휘권 이양 협의서에는 지금까지의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이 적시되어 있으며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언론 브리핑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니까 기자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권 이양을 받은 동해시에서는 중장비 및 각종 복구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동해시 행정복지공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언론 대응을 위한 공보관,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연락관, 현장 사고 수집, 기록 및 자, 대응 그럼 계획. 지금부터 오늘 14시경 발생한 망상 컨벤션 센터 화재 관련하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23일 14시경 동해시 서쪽 내륙 10km 지점에서 시작한 규모 6의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총 인명피해 30명, 재산피해 5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후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인명피해와 이송에 관련된 사항을 응급의료소장인 동해시 보건소장님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장 지용만입니다. 응급의료소 사상자 최종 현황을 보고합니다. 사상자 30명 중 사망 2명, 긴급환자 5명, 응급환자 6명, 비응급환자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상자 중 총 10명은 중증도를 분류하여 각 병원으로 분산 이송 완료하였으며 긴급환자 중 하상 환자 1명은 차량으로 서울 하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망자 2명은 임시영안소에 안치 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후 최종 유가족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화재는 완전히 진화 완료된 사항입니다. 추가 요구 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총 동원 인력은 317명, 소방차 등 46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긴급 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 사고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구조 및 화재 현장 활동 상황이 종료되어 현재 동해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는 본부장 주관하에 신속한 재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인 여러분, 현장에 도착하는 장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장의 잔해 처리 및 복구 활동을 위하여 동해시, 참빛 영동 도시가스 동해지사, KT 넷코어, 한전 동해지사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굴삭기,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붕괴된 건물 잔해 정리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T 넷코어와 한전 동해지사에서는 긴급 통신망 복구와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붕괴 현장의 잔해 처리 및 수습을 마친 복구 차량들이 철수를 하고 재난 현장 정리 및 전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쌍용 살수차와 동해시 보건소 방역 차량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비상 계단을 통하여 즉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문을 닫은 후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화재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87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06회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였고 사람이 체감하는 강도인 규모 3.0 이상의 지진 또한 11회 발생, 2023년 16회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진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및 붕괴 현장의 잔해 처리 및 수습을 마친 복구 차량들이 철수를 하고 재난 현장 정리 및 전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동해시 보건소 방역 차량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긴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 주변에 대한 오염원 소독을 위해 동해시 보건소 방역 차량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유관기관 단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 복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석하신 지역 주민 및 대원, 긴급구조 지원기관 참여 인원은 본부석 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대원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참여 인원은 본부석 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소방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화재 출동 61건, 구조 출동 1,369건, 구급 출동 7,408건 등 동해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365일 비상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출동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 연마와 소방 장비 보강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곧이어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장으로부터 훈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장으로부터 훈련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 2025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안전한 한국훈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 개요입니다. 금일 훈련은 14시경 망상 컨벤션센터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대형 화재를 발생하는 가정한 상황으로 30명의 인명피해와 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원 현황입니다. 동원 현황은 317명의 인력과 46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재난상황 신속 전파 및 자위소방대가 초기 대응을 하였고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및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으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이송 조치하였고 긴급구조 기관 및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피해 예방 조치를 하겠으며 긴급구조 책임 지원기관별 개선사항 발급 및 대응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해시 재난대책본부장이신 동해시장을 대신하여 심재희 행정복지국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오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행정복지구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먼저 오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지역 주민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
그리고 군부대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화재 수습과 재난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해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우리 시의 현장 훈련 평가를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김용성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와 화재라는 이제 가상 상황에 따라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 훈련입니다. 재난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오늘처럼 미리 준비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의 재난 대응 능력이 보다 더 향상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심규삼 동해 소방서장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 16개 기관 300여 분이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이 1시간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과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대형각 호텔 화재를 비롯해서 삼풍백화점 사고 그리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이런 수많은 희생을 딛고 지금 1시간 훈련하는 이런 체계가 정착이 됐습니다.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항상 대형화가 되고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옛날처럼 한 개 기관, 소방서 한 개에서 초동 대응을 한다. 요거는 현재 대형 재난에 따라 가지고 보면 사실 무리가 있고 항상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유관기관끼리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대형 재난을 갖다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오늘 훈련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동해시의 재난 대응을 하는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저 가정에 부모님도 계시고 이럴 건데 제가 이제 홍보를 할 때 소방 홍보를 할 때 전에 한 모토가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119가 더 낫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이 아프시고 이러시면 부모님들이 저 서울에 계시는 자식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분들이 또 119로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나 이러면 자 아프시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에 먼저 전화하시라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 훈련을 끝까지 참관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각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참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훈련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훈련 장소를 제공해주신 동해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